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터키발 리스크가 더욱더 좀 심화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간밤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의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중국과에 대한 그런 협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8월 말 정도죠. 20일, 23일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유효한 전략, 오늘 또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지금은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10시 30분 뉴욕장 개장하면서 앞세 프로그램에서 개장 소식 전달 드렸습니다. 네, 외신의 표현에 의하면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마트, 시스코 등의 호조 실적들과 또 미중 무역 협상, 이 재개 움직임의 소식 속에서 상승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다소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외신들 오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들,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인데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분은요,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그동안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이슈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핵심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특별히 또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 하는데요. 일단 오늘장 이 저녁 시간에 시장을 함께 봐드리고 그리고 내일에도 또 토요일에도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다고 합니다. 내일 무료 교육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 하반기 증시와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대전망이란 주제로 이 주제가 최근에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매매 중심 잡기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교육 세미나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내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23층 대회의실에서 대회의실로 가면 주상 마스터님 만나뵐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슈 점검에 앞서서 지금 강연의 주제가 정말 최근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국제 정세를 빼고는 지금 시장 전략을 논할 수 없는 더욱더 그런 시기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 전달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네.
예,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연의 내용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고, 그리고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2018년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시장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워낙 좀 거시적인 부분과 그 안에도 구체적인 부분도 함께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무료 교육 세미나를 좀 잘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시장 분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고요. 현재 시각 11시 4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4분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먼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뉴욕 증시는요,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장에 반등을 했었던 현선물에 대한 지수는 오늘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S&P 500 지수는 2,839.75포인트로 0.15% 약보합권이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의 흐름 동일하고 현재 부근에서는 S&P 500 비교해서는 조금 더 빠지는 수치죠. 7,355포인트 선으로 0.37% 하락 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에는 반등을 시도했고,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반등이 일어나면서 1.14 초반 라인은 지지가 됩니다. 1.14400달러 선인 0.3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전일장까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1181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좀 소폭 반등하면서 0.37% 상승세인 1185.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일단 수요일장에 원유주가 증가를 한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또 9월물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 가까이 올라오네요. 66.05달러 선으로 오늘장 66달러가 회복되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재개되는 소식에 의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지만요. 다시 가격대가 또 밀리고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로 FX는 연일 반등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를 또 다루고 있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개장한 지 36분 지났는데 소식들 전해주실까요? 네. 네, 먼저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24일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는 소식부터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경제에서의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계획인데요. 이 잭슨홀 심포지엄은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고 또 전 세계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 그리고 유명 경제학자들이 대거 운집해서 매년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행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 의장이 어떠한 또 연설과 내용을 언급을 할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상황 전달을 드렸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 전쟁에도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뿌듯함과 또 자신감을 드러내는데요. 네, 이 소식도 함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인상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네, CNBC를 통해서 지금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가 시행이 되면 미국 주가가 20% 하락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일 중국과 합의를 본다면 시장은 10%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더욱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최고의 안전 투자처라는 소식, 그리고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지정학적 우려에도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또 달러 역시 강달러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서 안정적인 지역은 없어 보이지만 미국은 예외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확장하는 추세라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고 미국은 무역과 외교적인 갈등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마트와 시스코 최신 이런 분기 실적이 탁월하게 발표가 된 것은 미국의 경기 호조가 그만큼 탄탄하고 또 광범위하다라는 또 다른 신호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월마트 2분기 지금 동일 매장 매출이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또 시스코도 갓 발표된 회계연도 4분기 수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월마트는 2016년 현재 주간 기준으로 미국인의 40%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명이 다녀간 미국 실질 소비의 장바구니 지표임을 CNBC는 상기시켰고요. 또 스위치와 또 라우터를 주로 생산하는 시스코의 실적은 미국 기업 투자 추이를 심도 있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의 하나다라고 CNBC는 역시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를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환 전문가들은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외신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면서 전에 없이 드물게 우리 소중한 달러로 돈이 몰리고 있고 또 기업 실적은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호평하는 듯 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에는 약달러 유도를 위한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위험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또 전문 기관들의 분석입니다. 이 트럼프가 달러를 칭찬한 것은 사실상 향후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팽팽히 맞서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가 다소 살아나서 최근에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달러는 좀 하락했다는 소식, 그리고 유로화는 반등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금값이 이번 주에만 3% 가까이 하락해서 이대로 한 주를 마감할 경우 2017년 5월 이후 15개월 내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금값은 그동안의 안전자산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고요. 무역전쟁과 신흥국 우려에도 달러와 랠리로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마케너치는 최근 주택 착공 실적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등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과속 방지턱을 코앞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시장 모멘텀이 둔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 금리를 이번 사이클에 3번에서 4번 정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주택시장 모멘텀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매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 가격이 올해 22% 하락했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구리 가격은 경제 예측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닥터 코퍼라고도 불리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터키처럼 여러 신흥국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3% 성장을 보이겠다라고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좀 내리막을 걸을 것이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올해 초 미국 경제 성장세가 미국과 전 세계 경제 성장 힘을 합쳐서 지금 이뤄낸 결과라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요, 이 터키가 구금된 앤드루 브런슨 목사 석방을 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터키가 그를 직접 바로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기로 준비했던 일을 더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지금 브런슨 목사는 2016년 터키 쿠데타를 지원한 혐의로 1년 9개월째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터키가 갈등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분쟁이 심화되고 또 가까스로 지금 안정을 찾은 리라화에 대한 지금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터키 대통령은요, 지금 이미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서 대응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터키도 지금 보복을 계속하면서요. 미국산 자동차 관세 120% 인상을 했고 주류 입담배 각각 140%, 60%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터키와의 사태는 앞으로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터키 리라와 가치가요, 지금 달러 대비해서 좀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증시에 좀 하락견이란 요인도 된다라는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에 또 계속 통화 부분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가 금융시장 불안 중심에 서면서 이 달러 강세가 촉발할 지금 신흥국 위험들이 또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요.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프리카, 홍콩, 필리핀, 칠레, 멕시코 등 가장 취약한 나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지금 달러와 부채 비중이 높고 또 경상 적자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지금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지금 그 외의 통화 부채 여러 가지 인도 루피와 러시아 루브라 등등 달러화 대비 하락폭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달러 빚을 지고 있는 아시아가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도미노 효과가 지금 우려된다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시아는 방안의 코끼리다라고 네드뱅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안의 코끼리란 명백한 문제 또는 위험으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골칫거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 등이 지금 터키 다음으로 넘어질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들 국가가 환율과 관련한 신흥시장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왔지만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네드뱅크의 주장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 가격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강세로 일단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 또 달러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오늘 주상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우는 4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자, 하지만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인데 현재 부근에서는 또 지수가 빠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5일 준비했습니다. 9월물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반등 시도를 지속을 하고 있는 5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20일과 23일 예정되어 있고, 하지만 이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딜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제한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구간인데 관망이 뜻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언급했던 자리가 S&P 500에서 2,850이 무너질 경우 무조건 매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저번 주 가격을 한번 보고 일단 가겠습니다. 자, 저번 주 제가 언급했던 8월 8일 날 가격을 보면은 2,858이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제가 2,850이 무너질 경우 시장을 무조건 매도로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격이 무려 4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48포인트가 빠지는 급한 하락을 보이고 그거에 대한 일시적인 텐션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는 지금 시장이 가격을 일단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방으로 무려 지금 2,800대 가격까지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방으로는 제가 언급한 저항 라인이 2,850 가운데 가격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위아래로 10포인트는 우습게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갖고 있는 세력이 가격을 밀고 갈 경우 충분히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뷰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관망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일단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하지만 진입 포지션을 굳이 찾는다면은 저는 일단은 상방으로는 전과 동일하게 2850을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겠고요. 그리고 하방으로는 지금 굉장히 일단은 가격이 밀접하게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인 2835를 뚫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도에 동참하는 게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상황인데요. 지난번과 같은 가격 레인지예요. 일단 지금 S&P는 2837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2850선을 돌파를 할 시 그때는 매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하방 쪽으로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2835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매도적인 부분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좀 이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매도 쪽으로 좀 우위를 좀 보시긴 하나요? 어떨까요? 예, 일단 실제로도 지금 가격대가 매도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을 일단은 시작 가격이 저는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일의 시작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시작 가격 자체를 일단은 2840에서 시작을 해서 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 지지라인 때 가격까지도 일단 밀고 내려가는 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역시 하방으로 보는 의견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박나경 캐스터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국제 시세에서 지금 위험 지수 쪽이 일단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남아 쪽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저는 그 의견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 가격에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국가가 세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가 브라질이고 다른 한 곳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한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해당 국가들이 CDS, 일명 부도수합이라고 하죠. CDS 가격이 일단은 주당 가격이 일단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CDS 가격이 무려 30bp가 넘어가는 3%죠. 3%가 넘어가는 가격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해당 국가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흥국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은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쪽이 일단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당장은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고점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순간 투자자들이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가격이 무너지는 그림은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는 조금 아슬아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현재 부분에서는 관망 들어주셨지만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매도 우위가 조금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분석도 분석이지만 현재 시장 흐름을 가장 최우선 기준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2836 라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S&P 500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도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지수에 대한 의견들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박나연 캐스터 지수에 대한 외신 쪽의 소식들 어떻게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개장 소식처럼 며칠간의 강한 상승세에서 좀 한숨을 돌리고 있다라는 외신 쪽 표현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다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정말 이제 상승세 이어갔고요. 특히 오늘은요, 이제 나스닥이 이제 반도체주의 약세 실적으로 좀 기술주의 좀 하락을 견인했다. 하락 압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투자자들은 무역 이슈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요, 지금 중국 포함 이란의 그 원유 수입국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안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강대국들의 싸움에 이머징 마켓들은 계속해서 좀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소식들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터키의 위기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의 요인일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터키와 계속해서 상거래를 지속할 것이고 또 위기가 금방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좀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우려가 낳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2분기 실적이 거의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끝까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CMC 마켓스라는 곳에서는 이제 어제장은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 희망으로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이제 회담의 재개 확정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어떠한 협상도 보장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회담은 늘 연장이 되곤 했고요. 단순하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입장 차이만 견지를 하고 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은요. 미중 무역 회담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외신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가장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화 부분에 대해서 위안화 절상 등 많은 조치를 내놓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메인 이슈가 될 것이고 리라화를 비롯해서 통화 문제가 지금 무역 전쟁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일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갑자기 이제 강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좀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연준까지 또 연준 의장까지 비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미국의 자금이 몰리면 좋은 일이라면서 지금 달러 가치가 4개월간 8%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호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변덕스러운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제 불안감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이제 트위터에 지금 언급이 된 부분이긴 한데요. 또 이제 지금 이제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업 실적을 분기별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발표를 할 것을 이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지금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100% 확정됐다고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계속해서 이런 개선된 방안을 물었더니 일부가 실적 발표 기간을 현재 분기에서 반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업가들과의 면담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결론을 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유연성을 또 제공하고 비용도 절약하는 일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이미 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연구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8개월 만에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또 역시 청년 실업률이 52년 만에, 지금 50년이라고 지금 여긴 적혀 있지만요.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또 뿌듯함을 내비쳤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해서 좀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강달러도 여전한 상황이지만 이 지정학적 이슈와 또 무역 회담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임기 초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자신의 이런 업적으로 좀 대단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 뭐 마스터님의 전략과 그리고 외신 쪽에서의 뉴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 뭐 9월물이 이제 또 만기가 좀 다가오는 상황이고 이제 거의 거래량도 10월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뭐 주요 월물이 지금 9월물이기 때문에 함께 9월물로 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5.93달러입니다. 66달러가 다시 또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오일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에게 업앤다운 의견 먼저 물어보고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왓슨님 오일입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오일에 대해서도 업을 들어주셨는데요. 예. 네, 매수 의견일까요? 예.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일단 무역 협상이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타결이 되고,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일단은 징조가 조금 어느 정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오늘 당일 가격만 놓고 보자면은 일시적인 가격이 일단은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나와서 오버슈팅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65.5달러 부근까지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시고요. 그리고 하단 가격이 65달러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부분이 보인다면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구간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 가격 흐름 자체가 박스권에 조금 갇혀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 차트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7월 25일자부터 구성된 가격이 박스 안에서 전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69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일단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상단에 지금 저항을 맞고 크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였고요. 이 역시 저도 저번 주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일단은 5일 재고 발표 직후 매수의 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8.5달러가 무너질 경우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도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언급한 자리로서 무려 1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런 모습이 저는 가격 자체가 지금 69불에서 일단은 하단 가격 68.5 여기 부근에 일단은 저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항대 가격이 근접해 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살짝 갇혀서 움직이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 갇혀서 움직이는 모양으로 보자면은 지금 가격대가 하단부에서 다시 또 상단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의 중장기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단 67불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이 지점은 제가 언급했던 저번 5일 가격 재고 지표 발표에서부터 일주일간의 핵심 가격 이동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67불이 다시 또 만나기 때문에 저는 67불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역시 강하게 위로 70불까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축적됐다라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가격이 안에서 역시 박스 안에서 움직일 흐름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장의 가격은 66달러 회복과 초반대의 회복과 그리고 65달러 후반에 좀 움직임이 좀 많습니다. 잦습니다. 그런데 65.59달러의 눌림시 매수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65달러가 지지가 되는 가격대 흐름 안에서는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보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상당 쪽으로는 67달러에 대한 저항 부분 확인이 되셨는데 67달러도 또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70달러까지에 대한 상방 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65.84달러이거든요. 그래서 중후반대 가격 눌림시 매수적인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이 광복절로 인해서 신세가 또 하루 쉬어갔는데 그날의 재고가 증가하면서 그날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하락을 좀 크게 한 상황입니다. 그 큰 하락 이후에 오늘장까지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외신 쪽에서도 오늘의 이 반등과 상승, 어제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박나희 캐스터,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부분 좀 집중 조명하고 있나요? 네, 지금 오일 가격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에 지금 무역 분쟁과 또 계속해서 오일 수요가 좀 하반기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가격을 조금 상승 견인한 부분도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레이더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 어두운, 즉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왜냐하면 무역 분쟁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머징
이머징 마켓 통화의 약세 이런 부분이 성장세와 또 오일의 지금 에너지 부분의 소비를 지금 감소시킬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즈에서는요, 이 이머징 마켓들이 이 오일 수요에 대한 수요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즉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가격에 문제가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 이제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또 이란 오일 같은 이런 부분을 사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은행인 DBS에서도요, 이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일의 수입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즉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의 이런 분쟁들 때문에 조금 하락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MUFG에서는요, 지금 터키와의 리라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이 가솔린과 디젤 수요를 올해 이 부분을 억누를 것이다 라고 역시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과 중국의 이런 이제 상황들이 다소 좀 오버스럽고 조금 우려스럽지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또 펀더멘탈과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시장 가격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외신 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부분을 또 언급했는데요. 수요 부분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급은 지금 오펙 등 러시아 등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을 견인할 것인데 이제 수요가 문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지금 밸런스 균형을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부분이 이제 조금 상승을 했고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ANG 뱅크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는 이 부분에 좀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 가격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또다시 조금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 이제 점점 경제 제재 또 11월 4일 또 5일 제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란 경제를 압박을 할 거고 당연히 오일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오일 수출이 여전히 지금 7월 달에도 200만 배럴이었고요. 또 지금 좀 8월 달에는 드라마틱하게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재정적인 위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션, 재정적인 이런 제재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제한을 받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일에 대한 이 수출 제재가 이제 3개월째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3분기가 끝날 때쯤이면 50만 배럴 정도가 더 하는 수출 제한의 폭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투자은행인 제퍼리즈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에 대한 전망은 좀 이제 이란 제재와 지정학적 우려들에 좀 집중이 돼 있고 특히 수요 부분에 큰 이슈가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수요와 공급적인 상황이 매번마다 좀 변화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란 쪽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36분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주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미국의 8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95.3으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는 월가 예상치인 0.5%보다는 좀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0.6%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로도 상담을 접수를 해 주셨는데요.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84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역시나 오일 질문 좀 주셨는데 마스터님 크루드오일을 66.12달러 매수 진입했는데 버티면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매수 이미 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의 질문이에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고가가 66.39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 안에서도 충분히 좀 매매를 하셨었던 것 같고 매수적인 의견을 주셨다 보니까 이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66.12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네. 가격이 솔직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대략 한 네네. 20틱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요. 지금 가격대라면 솔직히 충분히 갈 수는 있는 가격입니다만 지금 가격 자체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 얼마나 흐름을 받고 탄력을 받고 가는지가 문제인데요. 다만 지금 하단에 일단 지지 라인이 확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일단은 매수를 들고 버텨볼 만하고요. 다만 가격대가 65.55가 뚫린다면은 포지션을 역시 좀 청산하는 게 좋지 않나.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고 있어도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수 방향으로 보시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65.96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수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좀 지켜가셔야 될 것 같은데 65.55달러 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 가격대에 좀 손절 잡으시고 좀 성사하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뭐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함께 또 질문 주신 부분도 있어요. 역시나 달러 인덱스 질문도 올라오네요. 주상마스터님, 달러 인덱스 방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먼저 오늘장의 달러 인덱스 가격을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의 달러 인덱스는 96.14선입니다.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0.35% 밀리고 있거든요. 어제 워낙 또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예,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네. 굉장히 민감한 상품이 맞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매일매일 주시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매매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일봉 차트만 놓고 보자면은 지금 가격대가 뭐 거의 고점대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는 2017년도 7월달 이후 거의 온 적이 없는 가격이고요. 역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로 가격이 강달러를 주장하겠다라는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일단은 미국이 강달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은 중국이 위안 절상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리라 같은 경우 이제 절상을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은 강달러를 일단은 주장하는 바는 굉장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가격 자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이퀄 시장의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강달러의 기류는 일단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8월 15일자죠. 8월 15일자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가격대가 잠깐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쉬어가는 가격대가 조금 중요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보면 8월 10일자 이후 가격이 일단은 상단에서 박스권에 일단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을 제가 일단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단으로 96불이 있습니다. 96불이 가격이 지지만 받는다면은 저는 달러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96불이 가격이 뚫릴 경우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주장을 했다라고 할지언정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강하게 아니라 그러면은 가격이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자체가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포지션을 좀 접어두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96불의 가격이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96불의 가격이 지지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상승에 대한 지금 힘이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96선에 대해서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강달러 상승 쪽으로도 좀 살아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의 근간인 유로FX에 대한 부분도 뭐 연관지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함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과 오늘장, 뭐 5일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하고 있는데 겨우
더우이 1.14 이제 440까지는 왔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일단은 유로FX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달러 같은 경우 일단은 그동안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져 왔죠. 지금 유로FX 같은 경우도 가격을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그림을 사실상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죠. 예, 역상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 강세가 유지되었던 점을 유로FX를 빗대서 본다면은 유로FX 같은 경우도 차트적인 측면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1.146을 상방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유로FX 역시도 하방 밀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점을 돌파만 안 나온다면은 매도를 잡기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FX에 대한 부분도 매도적인 부분으로 좀 함께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유로FX까지 지금 달러 인덱스 연결 지어서 함께 봐드렸고요. 지금 유튜브에 질문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 분이신데요. 앞서서 제가 또 5일 9월물이 이제 또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이제 월물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5일이 9월물 마감이 임박했는데 보통 월물 마감 때는 통상적으로 가격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주식은 월물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선물 자체는 이제 월물이 뭐 상품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자, 크루드 이제 뭐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말씀대로. 예. 네. 이럴 때는 하락하는 경향이 많을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가격 자체가 이게 꼭 마감이 이제 만기일이 다가온다 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뭐 꼭 올라간다, 이런 법은 없고요. 조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거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이 HTS 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거래량이 역전되는지를 보십시오. 거래량이, 차월물하고 당월물이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당월물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차월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거래가 체결이 됐을 때 이 가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가격에 방향을 보고 있다 할지언정 가격이 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없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가격에 물량을 잡고 시장의 가격이 수익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좋은 가격대에 팔 수가 없다면은 이 역시 이거는 계륵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다시 언급하는 대로 차월물을 갈아타는 어떤 기준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거래량 역전 시 해당 월물로 갈아타는 게 좋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자면은 월물 마감 즉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가격이 내려가냐라는 질문은 이거는 저도 일단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가격 기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월물 교체가 좀 임박을 했을 때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역전이 되느냐를 가장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항상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매매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있어야 이게 뭐 가격대를 봐도 빠르게 또 체결되면서 그 다음 매매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특히 유의하셔서 보시라는 점까지 월물 교체 때 팁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에 대한 질문도 좀 빠르게 이어갈게요. 끝자리 6089님의 문자 질문이고요. 자, 골드는 1167달러에서 바닥을 쳤다고 보시나요? 더 하락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골드 문자 주셨습니다. 참 골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리스크 상황이 사실은 안전자산 쪽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골드의 반등을 많은 분들이 좀 전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이라고 보실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가격이 차트에 나온 그림만 놓고 보자면은 맞습니다. 167에서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경우는
이거는 회원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바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일단은 가격대가 지금 이 지점이 가격이 단순히 가격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이 지점부터 무조건 장이 올라간다, 반등으로 본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시장에 대한 가격을 지금 일단은 저는 가격 자체가 골드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많이들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서 골드 가격이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S&P 500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500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역사상 최고 고점인 2018년도 1월 30일 날 기록했던 2878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무려 지금 20포인트가 채 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가격이 일단은 연중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미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가격이 연중 최고점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채 5%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골드 하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미국 전 세계의 가장 튼튼한 경제 자산인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외신에서 나왔던 뉴스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고용이 역사상 거의 최저점에 가까울 정도로 죄송합니다. 실업률이 최저점에 가까울 정도로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미국 경기는 지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시 제2의 황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머징 마켓이나 기타 국가들이 상황이 힘들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기타 이머징 국가의 이머징 위기가 온다면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빗나갈 위험은 빗나갈 확률은 높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예, 한국 국민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이 이퀄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체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고가에 계속 근접한 가격을 밀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네. 지금 골드 가격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골드 하나만 봐도 뭐 전반적인 세계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꼭 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의 이 토요일 무료 강연회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본사 23층 대회의실에서 있고요. 하반기 증시와 국제 정세에 대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상 마스터는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이들 좀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좋은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세계 금요일장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주상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이요. 네. 예. 요즘 매매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장 자체가 미국하고 주변 국가의 펀더멘탈이 다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각 국가별 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펀더멘탈을 모두 익히고요. 시장의 가격이나 수급에 따른 어떤 모멘텀의 변화를 따로 체크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저는 내일 강연회에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주제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에 대한 전망도 일단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전 매매를 하시는 회원님들께 가장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꼭 무료 강연을 통해서 주상 마스터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도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인권 문제로 인해서 미얀마 지금 군인들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했다는 소식 로이터
로이터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다가 해제한 바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 이번 소식이 또 미얀마에 대한 또 이머징 마켓이죠. 지금 힘없는 나라들에 또다시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된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약세 흐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